안녕하세요, 방영춘입니다. 집 앞에 누가 와가지고 소주 한잔 했더니 알딸딸합니다. 오늘 요거 할 거예요. 임야 개발이 쉬워진다, 부동산 개발이 쉬워진다, 역경매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죠? 그런 것들, 맹지 낙찰에서 떼돈 번 얘기, 그죠? 그런 얘기를 지금 제가 쭉 하고 있는데, 임야 2편이거든요. 뭐 간벌, 수정계량, 개간, 지목변경 바로 설명해드릴 거고, 전시간도 설명해드렸죠. 모르시는 분들은 전시간 반드시 보세요. 전시간을 보셔야지 지금 제가 이번 시간에 하는 이 영상 하나로 깔끔하게 산지에 대해서 정리하자라는 내용이 이해가 가십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제 제 강의 교재는 이렇게 판매하고 있으니까 반드시 여러분 사십시오. 진짜 공부를 하시려고 하고 학원 뭐 6개월 1년 다녀도 소득이 없는 분, 2년 다녀도 소득이 없는 분, 하물며 강사들 대부분 제 강의 교재를 구매하신 분들은 공인중개사분들이 반절 이상이세요. 오늘도 네 분이 구매해 주셨는데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안 보여주면 또 안 믿잖아. 또 저놈 새끼가 변태. 이거 메일 직접 보내보세요, 여러분들께서. 저는 공개를 합니다. 저는 숨기는 것도 없고요. 오늘 10시에 오전에, 그 다음에 5시에, 10시에, 이렇게 딱 세 분이 메인 교재, 서브 교재 제가 2개를 보내드리거든요. 이렇게 2개를 보내드리는데, 오늘 딱 3분이 구매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29분이 남았고, 이걸 제가 6월달까지 판매할지, 아니면 또 29분만 딱 마무리할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6월달 안에는 다 마무리 질 거예요. 이제 앞으로 200명만 딱 차면, 이제 마무리 할 거거든요. 29분이 더 구매하시면 200분 딱 찹니다. 더 이상 이제 판매 안 할 거고요. 이제 잘라서 판매할 거예요. 분야별로 개발행위허가, 건축법 이런 것들 잘라서 판매할 거니까 아마 여러분들 지금 48만원이면 되는데 아마 그 비용이 뭐 150만원 이상 들 수도 있어요. 제 교재 48만원짜리 비싼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비싼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노하우를 습득하시려면 짧은 기간에 어느 궤도에 딱 올라오려면 비싼 거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솔직히 처음에 가격 책정할 때는 99만원 책정했었거든요. 근데 부담스러울까봐 안 했는데, 어쨌든 오늘 요거 산지에 대해서 제가 완벽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 산지에 대해서 제가 좀 오늘 잠깐 쓸데없는 얘기를 조금만 할게요. 오늘 강의 교재 구매하신 분 중에 공인중개사가 2분이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학원을 3개월 다니신 분도 계시고 학원을 2년 6개월 다니신 분도 계세요. 근데 이분들이 왜 뭐가 부족해서 제 강의 교재를 사시겠습니까? 제 유튜브 중에 여러분 요 강의 꼭 들어보십시오. 요거 맹지낙찰 1편, 2편, 3편, 4편, 그 다음에 요 강의 부동산이 쉬워진다. 그리고 요 강의 반드시 들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경매에 대해서 제가 얘기한 게 있을 거예요. 여기 있네. 대한민국 최초로 제가 역경매에 대해서 역경매 깨트리기 1강, 2강, 3강, 4강, 5강 한 거 있습니다. 물론 이건 다 뭐 반복된 내용들이에요. 그죠? 요거 한번 반드시 들어보시고 지분경매가 관련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보시고 뭐 교재 구매 안 하신 분도 보셔도 돼요. 어쨌든 간에 뭐 그렇게 보시고 뭘 하려고 하면 자꾸 카톡이 와요. 아 이거 미치겠네. 어쨌든 자 볼게요. 모르시는 분들은 어제 제 강의, 제 교재 가지고 계신 분들 저기 있죠? 교재 구매하신 분들 어제 제가 여기서부터 상세히 설명드렸죠. 뭐 경사도, 표고, 그죠? 인목 축적, 화력수열 비율, 퇴수로, 민원, 출고 전략, 울패도 이런 것까지 다 설명해드렸죠. 아주 쉽습니다. 이것이 산지에 판단하는데 기본입니다. 산지 판단하는데 기본이고 모든 것들은 제 교재에 다 나와 있습니다. 교재에 다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교재 참고하시고 오늘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궁금했던 거 다 지금 정리하는 시간이에요. 오늘 딱 한 20분이면 될 것 같아요. 자 정리해 볼게요. 자 우리가 임야를 낙찰을 받아. 임야를 딱 낙찰을 받든 경매로 사든 매매로 사든 상관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가장 공통적인 게 있어요. 그죠? 가장 공통적인 게 확인해야 할 사항이 뭐라고 했어요. 제가 전 시간에 또 전 시간 말고도 제가 산지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강의를 했죠. 도로, 경사도, 표고, 또 특히나 경사도하고 표고는 요거 1초 만에 확인할 수 있다. 그죠? 그 다음에 퇴수로가 없으면 정화지를 묻어야 되니까 정화지를 묻게 되면 어떤 단점이 있죠, 여러분? 악취가 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매매를 잘 안 해요. 그래서 반드시 웬만하면 임야 개발할 때 퇴수로 확인하셔야 되고요. 인목 축척 또는 인목 축척을 인목 본수도라고도 얘기해요. 인목 축척을. 근데 요것이 다 돼 있는 땅들은 바로 낙찰이나 그죠? 낙찰 받아서 바로 개발행위 허가를 넣으면 됩니다. 이런 조건이 다 맞다면 뭐라고 다시 한번 10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도로 접해 있고 경사도 있고 표고 받고 퇴수로 돼 있고 인목 축척이 맞다면 바로
우리는 개발행위허가를 넣어서 건축을 하면 돼요. 뭔지 알죠? 건축을 하면 된다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 중에서 임무 축척이 안 맞다. 임목 축척이 안 맞다. 또는 임목 축척이라는 게 뭐죠? 또는 화렵수를 50년 이상, 화렵수 비율이 50% 이상이다. 아니면 뭐 아름드리 나무들이 있다. 그럼 우리는 이걸 개발을 해야 돼. 그죠? 다른 건 다 맞는데, 도로도 접해 있고, 경사도도 맞고, 표고도 맞고, 퇴수로도 있고, 그런데 임목 축척이 안 돼 있어. 임목 축척만 안 돼. 안 맞아. 임목 축척만 안 맞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제가 3가지라고 얘기했죠. 3가지. 그게 뭐예요? 감벌허가, 수종갱신, 개간허가죠. 근데 이런 것들을 다 하게 되면 5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겠죠. 5년이라는 시간이. 그죠? 그러면 5년 후에 개발행위허가를 넣어서 건축을 해야 되는데, 자, 이 2개는 바로 임야기 때문에 바로 개발행위허가를 넣으면 돼요. 근데 개간허가를 해서 개간허가를 해서 개발행위허가를 집어넣으면 농지기 때문에 농지 전용비가 추가된다. 물론 여기 산지 대체살림 조성비가 여기 나오겠죠. 근데 대체살림 조성비가 큽니까? 농지 전용 부담금이 큽니까? 농지 전용 부담금이 훨씬 크죠. 최대 15만 원이죠, 이거요. 그렇죠. 그래서 자, 볼게요, 여러분. 여러분들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 진짜. 우리가 어떤 임야를 딱 낙찰을 받으려고 그래. 그러면 공통적으로 확인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다른 거 다 맞다 이거야. 이건 제가 몇 번 강조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도로도 접해 있고, 경사도도 있고, 표고도 있고, 퇴수로도 있고, 임무 축적도 다 맞아. 그럼 바로 어떻게 한다고? 우리는 거기다 건축물 짓기 위해서 개발행위허가를 넣으면 돼요. 그리고 바로 건축하면 돼. 그죠? 용도 지역 행위 제한이나 산지법에 따른 행위 제한을 따르면 돼요. 그죠? 예를 들어 보존산지, 준보존산지로 나누는데, 보존산지에는 공인용 산지하고 임업용 산지를 나누죠. 공인용 산지의 행위 제한을 따르면 되고, 임업용 산지라면 임업용 산지 행위 제한을 따르면 되는 거고, 이것도 둘 다 아니다. 준보존 산지다. 그러면 국토계획법에서 뭐 자연녹지, 계획관리죠. 그거에 준하는 개발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간단하죠, 여러분? 어려워요? 안 어렵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 맞는데 임목 축척이 안 맞아. 임목 축척이 안 맞아. 그러면 임목 축척을 시간을 두고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어차피 임야를 샀으면 개발을 하든가 그런 목적으로 여기서 버섯이나 표고나 나무에 구멍 뚫어가지고 표고나 기르고 수액이나 채취하고 그럴 용도로 산 사람들은 그렇게 드물잖아요. 그죠? 뭔가 개발을 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쁘게 보여서 내가 그걸 팔아먹으려고 낙찰을 받고 매입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는 다 맞아. 대부분 다 맞아요. 다 맞을 수 있어. 퇴수로 이것은 퇴수로가 없으면 여러분 정화조 묻으면 돼요. 다만 정화조를 묻으면 냄새가 많이 나고 푸세식이라고 하죠. 옛날에 우리가 푸세식. 제가 옛날에 이런 여담으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경매 낙찰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옛날 9억이에요. 한 70년대 80년대 지은 9억이에요. 평택에 있는 물건이거든요. 그런데 낙찰을 받았어. 그런데 여기에 이제 어르신들이 살고 계시더라고. 어르신들이 이사를 안 가요. 제가 3개월, 한 6개월 정도 여유를 드렸던 것 같대요. 근데 이 어르신들의 자제분들도 있어요. 자제분들 되게 잘 살아요. 근데 이사를 안 가. 가서 사정도 해보고 또 사람이 정이 있다 보니까 악하게 못 하잖아요. 그죠? 악하게 못 하다 보니까 법적인 조치는 다 해놨지만 가서 악하게 끌어내고 그러지는 못하겠더라고. 명도하고 그러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5개월 정도 됐으니까 이제 제가 이 주택을 딱 낙찰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 본체가 있고 옛날 9억은요. 여기 화장실이 따로 있어요. 문 앞에 여기 대문이거든요. 이게 대문인데 대문에 화장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따로. 그래서 이제 화장실 갈 때는 이리 가시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제가 5개월째 되는 날 이 화장실 가서 때려 부셔버렸어요. 너무한다고 생각하나요? 화장실 때려 부지 않으면 이분들 이사 안 가요. 그렇다고 내가 이 집을 때려 부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화장실을 때려 부순 게 아니라 거의 못 쓰게 그냥 아예 망치로 인부들 동원해서 제가 화장실을 때려 부셔놨던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어르신이 이제 참다 이사 가시더라고요. 내가 미안했어 그러면서 가시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6개월 동안 손해봤어요. 6개월 동안 엄청 손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제가 불가피하게 선택한 길이고요. 그러니까 저 욕하는 분도 있지만 어쩔 수가 없었어요. 이때는 어쩔 수가 없었고 또 법적으로 또 내가 가혹하게 하는 것도 그렇고 이런 사건이 있어요. 근데 이게 왜 나왔지? 이 정화조 퇴수로
퇴수로가 없으면 정화조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럼 푸세식이잖아요. 푸세식이면 여름처럼 또 냄새가 많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매매할 때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집이 이제 주택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여기 다 맞는데 인목축척이 문제가 된다. 그럼 요것을 우리는 간벌허가, 수령갱신, 개간허가를 통해서 5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죠. 5년 이내에는 다른 개발행위를 못합니다. 5년이 지난 다음에 개발행위를 신청해서 여기서 아까도 말했지만 용도지역에 맞는 행위제한을 하려면 됩니다. 그죠? 개발행위 허가를 했다 하더라도 보존산지에 맞는 행위제한 건축을 하면 되는 거고, 준보존산지라면 국토계획법에 맞는 건축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떻게 이렇게 하니까 좀 한방에 정리가 되시나요? 정리가 이렇게 임야 개발에 대해서 정리가 되시나요? 이렇게 정리한 사람 없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그죠? 다들 어디서 띄엄띄엄 듬성듬성 학원에서 이렇게 못합니다, 여러분. 왜? 학원에서 이렇게 실력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제 것도 이제 캡처했다가 또 나중에 6개월이나 5개월 후에 또 누가 또 열심히 방송하겠죠? 비슷하게. 저는 누군지 알아요. 내가 그 사람들이 실수한 것도 되게 많더라고. 나중에 한번 깔 겁니다, 제가. 공개적으로. 망신 한번 줄 거예요. 그래서 산지에 대한 궁금증을 제가 저번 시간에 다 했고, 그죠? 이제 대체살림 주성비하고 농지전용 부담금 이런 경우에 이거하고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농지전용 부담금이 많이 나올지, 대체살림 주성비가 많이 나올지. 그러니까 개발이 안 되는 땅은 없어요. 개발이 안 되는 땅은 없는데, 그리고 또 이제 아까 도로가 접해 있지 않는 거. 도로가 접해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도로가 접해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건데? 맹지잖아요, 맹지. 제가 많이 팔아먹었다고 했죠? 수익률이 엄청났다고 했죠? 맹지에서 대박이 납니다, 여러분. 맹지에서 대박이 나요. 제가 그런 유사한 사례가 제가 3, 40건 있는데 그건 저는 공개를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다가 맹지 하나 넣으려고 그랬어요, 이렇게요. 맹지 하나 넣으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 재산이 다 바닥 나버리니까 이제 안 넣었어요. 요것은 정말 제가 좋아하는 분들한테만 같이 나중에 공유를 할 거고요. 그렇게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비교를 해봐야 되고, 대체살림 주성비하고 동전용 부담 비교를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대원칙은 뭐였어요? 임야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도로도 맞아야 되고, 경사도도 맞아야 되고, 표고도 맞아야 되고, 인목축척도 맞아야 되고, 태수로, 민원 이런 것까지 다 해결해야 되고, 다만 인목축척이 안 맞으면 이쪽으로 가면 된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개발하면 된다. 그거죠. 그리고 공인용 산지에 대해서 참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국토계획법, 산지법에 보면 공인용 산지 중에서도 보전 녹지는 공인용 산지 행위자를 따르는 게 아니라 보존 녹지 행위자를 따른다고 했죠. 그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저한테 질문을 해요. 녹지 지역에는요, 자연 녹지, 생산 녹지, 보존 녹지 있잖아요. 근데 이 앞에 다 공익용에 들어갔다고 해. 그러면 자연 녹지보다는 생산 녹지가 나쁘고 생산 녹지보다는 보존 녹지가 나쁘잖아요. 근데 자, 공익용 산지 자연 녹지, 공익용 산지 생산 녹지, 공익용 산지 보존 녹지. 그런데 왜 나머지 자연 녹지하고 생산 녹지는 이 공익용 산지 행위자를 따르는데 왜 보존 녹지만 유독 공인용 산지 보존 녹지만 유독 보존 녹지 행위자를 따르냐? 이 땅들이 더 좋은 거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하죠, 사람들이. 아, 그분 말씀이 맞아요. 근데 그분은 공법에 약간 체계가 부족한 거예요. 요 자연 녹지, 생산 녹지는요, 결국에는 뭐로 간다? 그린벨트로 간다. 이해 가셨죠, 여러분? 공인용 산지, 자연 녹지, 생산 녹지는 그린벨트예요. 그린벨트가 셉니까? 뭐 똑같은 놈이에요. 보존 녹지가 셉니까? 그놈이에요. 그죠? 비슷해요. 이해 가셨죠? 그러니까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법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8년 공부하실 때 8년. 근데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 왜 이것은 그린벨트로 가고 너는 보존 녹지도 굉장히 세죠. 건폐율 20%밖에 안 되죠? 그죠? 그린벨트로 가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얘들이 더 셀 수가 있어요. 얘들도 더 세요. 얘들도 엄청 세지만. 이해 가셨나 모르겠네. 이해 안 가시면 외우세요, 그냥. 그래서 산지법에도 이해 규정이 많이 있어요. 몇 가지가 있어요. 제가 나중에 시간 되면 제 교재는 다 있어요. 여러분들 쭉 같이 공부하시다 보면 분들은 다 느끼시겠지만, 그래서 산지 전용 허가 기간이라는 게 있죠. 그죠? 대표적인 게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임야를 개발했을 때 개발 이득금도 고려해야 돼요. 그죠?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농림어업인은요, 임야에서 할 수 있는 게 행위가 많아요. 농림어업인은 임야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많다고요. 제가 항상 그러죠. 농림어업인 또는 농업인의 조건을 맞추자.
그죠? 나머지는 이제 기타 사항들은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교재를 참고하십시오, 여러분. 제 교재, 지금까지 강의했던 교재를 참고하시면 임야에 대해서 많은 걸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딱 정리를 해드렸는데 어떻게 쉬우세요? 그죠? 쉽죠? 제 교재 없는 분들 열심히 캡처하세요. 캡처하셔가지고 쓰시면 됩니다. 쓰시면 되고, 교재 있으신 분들은 제가 나중에 이제 월말이나 뭐 6월달 말에 이제 6월까지 강의한 것들은 제가 다 보내드릴 거예요. 그 이후에는 안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교재 구매하실 분들 빨리 구매하시고요. 6월까지 할지 아니면 29분만 할지 그것은 제가 조금 뭐 6월 초에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임야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것이 딱 정립이 안 되면, 이것이 정립이 안 되니까 임야도 어렵고 농지도 어렵고 막 다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막 뒤죽박죽 되는 거라고요. 그죠? 뒤죽박죽. 이게 뭐야? 막 딸랑딸랑 뭔지도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죠?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니까 편하죠. 그죠? 경매든 매매든 도로가 없으면 도로 맹지 탈출. 여기가 원래는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렇게 맹지 개발, 맹지 낙찰, 맹지 판매. 여기 하나가 더 있는데 그건 제가 안 옮겼어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를 좀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요거 할 거예요. 경매로 돈 버는 사람들의 특징, 요걸 할 거거든요.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지금 어떻게 보면 마인드 컨트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매로 돈 버는 사람들의 특징은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요거 했습니다. 임야 개발이 쉬워진다. 임야 2편. 간벌, 수정기 어쩌고저쩌고, 경사도, 표고, 인목 축척, 화렵스러운 비율도 이런 것을 1초 만에 확인할 수 있죠. 그죠?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빨리 가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다음 시간에는요, 미래 가격을 예측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가격 예측 시스템. 아마 대한민국 최초로 제가 공개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공개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좀 고민이 많은데, 교재를 구매하시는 분들한테는 4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4가지 방법. 그러니까, 예서 어떤 제가 일단의 토지를 샀어. 그럼 이 토지가 앞으로 5년 후에, 3년 후에 오를까 내릴까, 그것을 인공지능 AI 빅데이터로 분석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를. 그래서 그것을 좀 공개해드릴까 말까 사실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차피 제 구독자분들한테는 제가 나중에 단체 문자를 보내서 다 알려드릴 건데, 요것은 좀 제가 심사숙고해서 한번 좀 나중에 공개를 할지 말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땅을 낙찰 받았어. 제가 항상 그러죠. 제가 고차원 경매를 해야 된다고. 그죠? 미래의 이 토지가 가격이 오를지, 거기에는 모든 데이터가 다 들어있죠. 인구가 증가하냐, 감소하냐, 어떤 그런 것들부터 해서 모든 지형적인 요건들, 모든 게 다 들어있는데, 굉장히 좋은 겁니다, 여러분. 내가 그래서 땅을 낙찰 받았어. 아, 이게 3년 후에 얼마 정도 가치가 되겠구나. 오르겠구나. 그게 80% 이상 맞습니다, 여러분. 빅데이터가. 여러분들만 몰라요. 근데 극소수, 대한민국 0.1%만 알고 있는 어플입니다. 그러니까, 교재를 구매하신 분들은 제가 아마 알려드릴 거예요. 알려드리는데, 지금 알려드릴까 말까 고민하고 있어요, 저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보시고요. 요건 좀 제가 미래 가격 예측 시스템은 공개할지 말지 한번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요것은요. 어쨌든, 요거, 이렇게 보시고, 오늘 이렇게 해서 이제 다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임야에 대해서. 또 내일은 임야 3편에 대해서, 더 깊은 거,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 정말, 아, 이런 것이 다 있었어? 이제 그거 한번 제가, 리얼하게 한번 말씀드릴 시간을 갖도록 해볼게요. 그래서 제 강의 교재, 이렇게 판매하고 있으니까, 서둘러 주세요, 여러분. 진짜로. 진짜 아마 7월달부터 여러분들, 이게 48만원 이 가격 구경 못해요. 진짜로. 못하고요. 제가 뭐 유튜브를 공적으로 깔려고 그런 게 아니라, 유튜브 하는 사람들 진짜 허접한 사람들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또 학원 다니면 학원에 속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판단 여러분 스스로께서 하시고, 어쨌든 뭐 이제 좀 날씨가 더워지고 그러니까 한 6개월만 진짜 열심히 공부하셔서 선수 바늘에 올라가십시오, 여러분. 선수 바늘에. 감사합니다.